지금 고등학교에서 복귀학점제가 사실은 이미 적용 단계에 있습니다. 적용 단계에 있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25년부터 시작은 한다고 하지만 준비를 안 하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하고 있다. 이제 25년도에 하라는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적용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고교학점제가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열심히 또 잘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캐치프레이즈라고 선전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가끔 교사 연수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아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맞춰주는 건가? 세 번째는 그럼 저 나라는 사람은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한지,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그럼 전라남도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받으신 책자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몇 페이지만 약간 수정했거든요. 그 정도만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고교학점제는 왜 필요할까요? 보시면 엄마 아빠는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이 막 듣고 싶었어? 라고 혹시 말씀해 보신 적 없으시죠? 아직 그럴 일이 없으실 거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비슷한 세대이실 것 같아요. 일반고로 가셨다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문과 아니면 이과, 아니면 실업계, 지금 특성화고죠. 특성화고로 아마 진학을 하시게 됐을 텐데, 그때 학생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학교와 교사가 모든 걸 결정하고 학생은 고작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 정도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짜준 교육과정대로 듣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과목을 듣는 게 불만이긴 하지만 나는 이런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학생은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거든요. 가르치는 거 공부하고 따라오라면 따라가고 시험 보라면 시험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학교 다니면서 나는 이런 과목도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해봤을까?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별로 그래본 적은 없는 거예요. 단 내가 듣는 과목을 다 내가 좋아서 듣는 거냐, 그런 불만은 조금 있었죠. 저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화학을 가르칩니다. 이과를 선택하셨으면 화학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 나는 화학이 정말 듣고 싶어서 들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듣고 싶어서 들으셨는지 여쭤보면 그건 아니셨을 거예요. 그냥 이과를 선택했더니 학교에서 들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과목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기보다는 그런 고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러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 다양하죠. 아까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싶은 게 다양해요. 물론 아직 고민 중인 아이들도 많을 거고. 하고 싶은 게 다양한데 현 전통적인 고등학교는 문과 아니면 이과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양한 학과로 진학을 하죠. 근데 문과 애들이 배우는 건 거의 똑같아요. 이과 애들이 배우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대입이라는 이 중요한 목표를 두고 제한된 교육과정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점점 아이들은 흥미를 잃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이 있으면 다양한 과목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지금 교육과정에도 다양한 과목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학교들이 그 과목을 다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이수할 기회를 주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지금 작년 올해부터는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이 이렇게 있고 너희가 들을 수 있어 한다면 학생은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은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낮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만 1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만족도가 낮을까?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까 강사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객관화가 어렵다. 그 객관화를 언제 냉정하게 해야 될 시기가 오냐면 고등학교 때 옵니다. 초, 중에는 별로 그런 객관화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가니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왔는데 내가 생각하던 우리 아들, 딸이 아니야.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시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아이가 머리는 좋아요. 그렇죠? 머리는 좋은데 고등학교 오더니 공부를 안 해. 그렇죠?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객관화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진로 진학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학생에게 진로 지도도 좀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도 진로 역량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이야기고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고 있는 일이고 배우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진로 지도 역량이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조금 오해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이 진로 지도 역량을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그렇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뭐 예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아마 지금의 자녀분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시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걸 희망하고 어떤 걸 원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각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희 세대가 살아온 세대가 너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산업구조도 변하고 산업구조가 변하니까 직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용도 바뀌죠. 그렇죠? 게다가 학령 인구가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학력 인구라고 하죠.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까지 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우리가 보통 이 나이대를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 생산 가능한 인구라고 보거든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는 변해요. 그러면 사회가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생산 가능 인구를 원할 거냐? 그렇지 않죠. 세상이 변했는데 어떻게 옛날 사람을 원하겠어요? 좀 달라진 기능이나 역량을 가진 사람을 원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교육도 변화해야 돼요. 예전처럼 시험 잘 보는 학생을 계속 길러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회가 변했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달라졌다. 그렇죠? 그러면 학교는 옛날처럼 그런 전통적인 교육을 계속 해와서 수능 잘 보고 공부 시험 잘 치르는 학생을 계속 내보내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OECD가 교육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서 그러면 미래 사회에는 어떤 아이가 가장 필요한 아이냐?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아까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역량이 중요하다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꼽은 게 자기주도성이에요. 예전에 저희처럼 그런 수동적인 학생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능동적인 학생을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는 학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변혁적인 역량을 가져야 된다.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요. 쉬운 말로 바꾸면 변혁적 역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스스로 계획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행동하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반성. 그래서 그 다음 행동에 또 반영하고. 이럴 줄 아는 학생이 변혁적 역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학생이 여기서 보시는 창의성도 있는 거고 책임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협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교육으로 길러질 거냐?
그렇죠? 옛날 방식으로 계속 학교 맨날 시간표 짜서 들으라는 거 다 듣게 만들면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그 다음에 수직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저렇게 말했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잘하는 학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교육이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 개별화돼야 되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학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학생 개개인을 보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아마 그 고교학점제가 변화할 거다. 교육의 방향이 변화할 거다. 이런 거고요. 그럼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죠? 사실 고교학점제라는 건 말 그대로 제도잖아요. 그렇죠? 제도의 변화인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제도의 변화라기보다는 교육과정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아까 여기 행사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홍보 영상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대사들인데요. 내 취향을 반영해서 시간표를 세팅. 즉, 내 시간표는 내가 짠다는 거죠. 옛날처럼 우리는 3학년 8반이니까 8반 학급 시간표로 돌아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내 시간표를 짜서 내가 수업을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지. 이런 거죠. 학생이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학교, 교사, 학생, 지역사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학교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사는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학교, 교사, 학생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어땠냐면 학교는 그냥 짜여진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고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시험 잘 치르게 하면 되는 사람이었고 학생은 가르치는 대로 잘 공부해서 시험에 정답 맞추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역사회가 학교에 크게 관여하거나 지원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 교사도 달라져야 되고 지역사회도 밟고 나서야 된다. 그렇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고교학점 주요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다음 페이지 계속 이야기할 거라서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고교학점제의 정의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학생이 자기의 기본 기초 소양, 학력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즉 내 진로, 그렇죠? 내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이수했다고 인정하고 그 이수학점을 부족해서 졸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언뜻 들으면 어디 교육과정이랑 비슷하죠? 어디 가면 이렇게 하나요? 대학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하고 똑같은 건가? 아니, 대학하고 똑같으면 고등학교가 아니겠죠.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르냐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그 밑에 이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학교가 뭘 해야 되는지가 세 가지로 정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고교학점제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과목을 선택하는 거니까. 물론 모든 과목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과목 학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해야 돼요. 제가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누가 선택해야 되나요? 학생이 선택해야죠.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인데 학생한테 물어보지 않고 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추가하는 방향과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생이 선택해야 되니까 학생이 원하는 걸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너희가 무슨 과목이 고등학교에 있었으면 좋겠어? 너는 뭐 하고 싶어?
너가 그거 하고 싶으면 무슨 과목을 학교에서 들어야 하지?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에 이제 막 올라온 학생들이 이걸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못하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처음 들어온다고 이렇게 몇 년 전에 계속 기사가 나올 때 같이 근무하시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학생이 그걸 어떻게 해? 그럴 능력이 뭐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학생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짜고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이 그럴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선생님이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강사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돼서 올라오면 정말 좋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하고 싶은 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고민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학생에게 진로 선택해서 과목 선택하라고 해야 돼요. 과목 선택을 언제 최초로 하느냐? 1학년 여름방학이 되기 전부터 시작합니다. 2학년, 3학년에 들을 과목들. 그러니까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와서 시험 한번 중간고사 봤는데 나 뭐 할지 결정하고 과목 선택하래. 그래서 들어와서 고민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고민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학생이 요구하는,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짜주고 싶으면 수요자가 원하는 걸 파악해야겠죠. 근데 수요자가 그런 요구를 잘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학교는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진로검사 1학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담, 당연히 해야 되죠. 상담을 누가 하냐면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대학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의 요구를 마땅하게 받아들이려면, 그 다음에 아이들의 요구가 정말 자기를 위한 길이 되게 하려면 선생님이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는 건 당연히 학교가 할 일이고, 그게 이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나중에 수강 신청하고 다시 과목을 바꾸고 다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걸 교사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이제 학업 설계 안내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해서 선택까지 하게 했어요. 2, 3학년 때 그럼 아이들이 잘 들었고 또 내가 좀 어렵지만 내 진로여서 선택을 했으면 잘 따라가야 되는데 또 그게 또 말처럼 쉽진 않죠. 어떤 학생이 난 물리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물리를 1, 2까지 다 신청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수학을 어려워해요. 수학이 어려우면 물리는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진로를 바꿔야 되느냐? 난 물리가 너무 좋아. 그럼 그 학생이 수학도 조금 어느 정도의 최소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물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끔 지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 학업 성취 보장도 학교나 교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탈락인 거죠. 다시 다니거나. 고등학교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려고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아이들에게 하게 하는 게 아니다. 선택을 했으면 자기의 진로에 맞다면 어떻게든 이수하게끔 책임지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3가지 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학교가 많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전엔 그냥 자기 반에서 칠판 있고 책상만 있으면 거의 다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교실도 많이 필요하고 애들은 계속 이동할 거고. 그러니 학교가 구조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도와주셔야 되고, 학교가 학생은 원하는데 학교가 도저히 여기까지는 못하겠어. 그러면 주변의 전문기관이나 지역사회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운영되는 게 고교학점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2025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전면 적용이라는 거지 그때 막 처음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22년이고 보시면 22년에 영구선도학교 비중이 84%입니다. 전남은 100%예요. 올해 모든 전남의 일반고는 이미 고교학점제를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까지 다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적어도 선택형 교육과정은 이미 다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게끔 하는 교육과정은 이미 다 적용이 시작된 겁니다. 내년 중3, 아니 올해 중3 학생들이 내년에 오면 1학년 말고는 2, 3학년 때는 과목을 거의 다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 근데 달라지는 점은 이제 운영 학점. 학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쉽냐면 뭐 204, 190이 저게 도대체 뭔지 204는 3년 동안 듣는 수업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3년은 6학기잖아요. 한 학기에 34단위. 34단위가 도대체 뭐야? 일주일에 34시간의 수업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되면 7교시까지 5일이 아니라 7교시는 4번, 6교시 1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2025학년도가 되면 192학점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학기당 6으로 나누면 32학점. 일주일에 수업을 32시간 듣는다는 뜻입니다. 뭐야, 2시간이 주네? 우리 애들 또 빨리 오는 거. 고등학교 가서도 3시에 오는 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라고 줄여준 게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라고 줄여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전과목이 미수제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못 따라오면 따라올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만 잘 나오면 다 졸업입니다. 그죠?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이후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죠.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량화되는 점수, 우리가 등급이라고 표현하죠. 등급 나오는 과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A, B, C, D, E. 왜냐하면 내가 정말 듣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그 과목에 우리 학교 150명 학생 중에 20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내가 딱 보기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이 왔어. 근데 여기를 상대평가로 줄을 세운다고 하면 내가 정말 듣고 싶지만 듣고 싶을까요? 아니, 좀 불리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등급으로 내지 않겠다는. 듣고 싶으면 들어.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에만 맞추면 다 A 받을 수 있어. B 받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네,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등급이 같이 함께 표기된다는 거예요. 공통 과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면 다 들어야 되는 과목. 이런 거는 선택 여지가 없는 과목 뜻하는 거예요. 주로 1학년 때 듣는 과목. 주로 1학년.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어떤 단계, 절차로 이루어지느냐, 뭐 주변에 그 뒤에 단계별로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다양한 과목 개설, 즉 학생의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과목을 열지를 결정할 건데, 그냥 학생에게 인재박한 학생에게 자 이제 너 뭐 듣고 싶어라고 하면 당연히 대답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1단계를 하기 전부터 2단계 상담은 하는 거죠. 2단계는 뭐 1단계 끝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상담은 처음부터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과목을 선택하는 시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게 6, 7, 8월. 6, 7, 8월. 그래서 저 같은 업무 담당자는 지금부터 굉장히 바쁘죠. 학생이 이제 지금부터 선택을 2-3번 하게 해야 되거든요. 수강 신청은 2-3번 적어도 합니다. 3번 이상 대부분의 학교가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마음은 갈 때거든요. 처음 신청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신청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집에 갔더니 엄마한테 혼났어. 그래서 다음날 다시 바꾸면 안 돼요. 괜찮아. 2차 신청 또 있을 거야. 왜냐하면 1차, 2차 뭐 최종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학교가 한 20과목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그럼 개설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단계. 그러니까 1차 조사는 굉장히 가벼운 조사인 거죠. 그리고 1차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기 전에는 고민 안 하던 애들이 한번 선택하고 나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들은 어떻게 했지? 요 과목은 선택이 많다는데 또 고민해. 집에 가서 한 번씩 부모님께도 물어보고 누구의 말씀을 많이 듣느냐? 학교에 선생님이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꼭 학원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학원 선생님 말 듣고 나중에 또 밖으로 오고
어쨌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고민을 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수강 신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2학년이 돼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듣고 있는 중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적용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때 난 과학이 좋으니까 난 간호사 할 거니까 과학 쪽으로 과목을 싹 선택했는데 아무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2학년 때는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강 신청까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으로 수업을 운영하게 되겠죠.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까 과목이 화학이라고 했잖아요. 듣고 싶은 학생이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 전에는 이과면 다 들었을 텐데 그때보다 지금은 수업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니까 자는 애들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물론 5반 수업하던 게 3반, 2반으로 줍니다. 그렇죠? 꼭 필요가 없으니까 신청 안 하는 거죠. 하지만 2반을 데리고 하지만 행복합니다. 할만해요. 선생님도. 그 학생도 어렵거나 혹시 뭐 아이들이 많지는 않거나 좀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좋은 등급 A, B, C 또 여기서 말하는 등급은 이제 A, B, C 성취도를 말하는 나 조금만 열심히 하면 A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수업을 하면 평가는 절대평가하는 과목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A 많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으로만 평가하지 않아요. 수업하는 도중에 계속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옛날처럼 계속 뭐 진도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화학을 하거든요. 3학년 수업이라는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고 물론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아이들도 부담이 덜하죠. 근데 문제는 뭐 여기 오신 부모님들의 자녀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지금 학생들은 점수를 아무리 낮게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 그다음 제 자녀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일정 기준 이상의 아래의 점수를 받으면 미이수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왜 미이수제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죠. 대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탈락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이수제가 도입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런 학생이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학기 말이 끝나기 전에 아이들 계속 살펴보고 얘가 점수가 낮을 것 같아. 그럼 지도 좀 더 해. 관리 좀 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거든요. 탈락자 만들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만큼 교육하는 도중에 관심 갖고 지도하라는 뜻이다. 근데 그렇게 해도 탈락자 나올 수 있잖아요. 일정 수준의 원무치 학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방학 때나 아니면 추가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결국엔 이수 처리가 되게끔 해줘라. 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책임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 교육을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수 학생이 많이 나온다는 건 선생님이 이제 반성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단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건 앞으로는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교육과정 이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다양한 형태로 교과 이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학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고요. 수강 신청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수업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을 선택하니까 나와 내 친구가 시간표가 우리 반에 있는 내 친구들과 시간표가 같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올해 전남의 모학교 3학년 어떤 학급의 시간표거든요. 제가 과목명은 다 지웠습니다.
색칠한 게 어떤 뜻이냐면 색칠한 수업 시간은 전부 이동 수업 시간.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한두 시간 빼놓고는 우리 반 애들끼리 듣는 수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학급의 개념이 예전하고 좀 달라져요. 행정적인 학급의 개념으로 많이 이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생 과목이 화학인데 나는 화학을 선택 안 했어. 일주일 내내 수업 시간에 담임생 볼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뭐 교과 지도를 못해서 담임을 할 수 없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학생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이런 업무가 이제 주요 되는 거고 3학년인 경우에는 상담 활동 그렇죠? 이게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동 수업을 많이 하는데 교실 안에 사물함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죠. 학교가 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학생이 나는 수강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이 시간표 안 돼도 보시면 저기 약간 노란색으로 보면 자기주도라고 써진 칸이 있죠. 저건 빈 시간이 내 수업이 없는 시간. 이런 시간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 생기니까 아까처럼 일주일에 32시간만 하면 된다고 해서 7교시까지 2번 하고 6교시까지 3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왜냐하면 빈 시간이 생기면 그만큼 비워놓고 시간표를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교시까지 안 하는 학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인문학 관련 과목을 많이 신청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보시면 뭐 방송 콘텐츠 제작, 미디어 콘텐츠 일반 이런 과목을 신청하는 걸로 봐서는 뭐 신방과, 신문방송학과 이런 데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 많아지고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과목이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를 한다. 그렇죠. 줄 세우기보단 교사가 또는 학교가 정한 학업 수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예시인데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학생이 들었어요. 단위수가 4라는 것은 일주일에 4시간 듣는 과목이구나 이런 뜻이고 이걸 듣는 학생의 평균이 64.7인데 이 학생은 85점을 받았어요. 성취도는 90에서 80 사이니까 B 이렇게 됩니다. 그 옆에 써져 있는 숫자 55는 55명이 듣는 수업에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저기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A는 7%가 맞아. B를 30%가 맞았네. 대학에서 이걸 봅니다. A가 90%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를 퍼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다 점수를 잘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평가하기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서 성적대로 하면 편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생님께서 추후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미수 학생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미수 과목이 많아지면 학생도 힘들어지겠죠. 학생 입장에서 학생도 매우 힘들어. 지금은 누가 그랬다고 뭐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도 정해진 최소 이수 기준에 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해진 이수 기준 충족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하고 다른 점은 출석률로만 졸업을 따지진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양한 과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학교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학교가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혼자 하긴 힘들면 인근의 학교들과 그렇죠?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열어줄게. 온라인으로 하면 멀어도 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지역의 전문기관, 연구소, 대학 이런 데 있으니까 학생들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우면 거기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할 게 아니에요. 다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최대한 과목을 개설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전남의 그 현재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2학년 때는
7과목을 선택하죠. 그렇죠? 보통 한 학기에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한 학기에 10과목에서 12과목을 듣거든요. 그 중에 7과목을 2학년 때는 선택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5과목, 4과목 정도는 학교가 모든 학생이 다 듣게 했다는 뜻인 거죠. 근데 3학년이 되면 10과목이 선택이, 한두 과목 빼놓고는 다 학생들이 선택한 거라는 뜻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위주로 듣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거죠. 3학년쯤 되면 본인의 이제 진로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시면 3학년 때는 이 학교는 총 30과목의 과목을 개설해 줬어요. 이 중에 10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돼. 이런 거죠. 30과목이면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면 그 학생들이 다 같은 선택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시간표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는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어떤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마 안 보실 거지만 1, 2년 후면 보시게 되겠죠. 혹시 6학년이면 중학교 1, 2학년이 지나가면 고등학교 어디로 보내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시겠죠. 그때 이제 학교 알림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의 모든 학교를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땡땡고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모든 학교가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업무 담당자 학교에 다 있어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교육과정을 한번 봐볼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학년 때는 정해놨어요. 저거 다 들으면 돼.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이 보시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2학년, 3학년이 되면 선택이 점점 늘어났죠. 그렇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 학교는 이런 과목도 개설해 주는구나. 그렇죠? 여기 없다고 개설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서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담당자의 업무 지침에 학생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원하면 개설하도록 노력하라고 많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면 추가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학교에 어떤 여기 보시면 드로잉이 있네. 드로잉이라는 과목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애가 2명 있어요. 개설하면 듣겠다는 학생이 딱 2명인 거예요. 그 2명을 보고 학교에서 개설해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과목도 엄청 많고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과목이 다양해지니까 한 사람이 3과목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 학교가 하면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학교에만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천이면 여기 학교 저기 학교 저기 학교에서 모여서 이 과목 열면 몇 명이 나올까? 수요 조사합니다. 15명, 20명 나오면 열어줘요. 그게 공동교육과정. 학교 인근의 학교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도 3명 있고 우리 학교에는 4명 있어. 우리 학교에 2명 있어. 이 드로잉 듣고 싶대. 그러면 그 드로잉 과목 열어주고 방과 후나 주말이나 방학 때 모여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맞춰져야 되니까. 그래서 교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하는 걸 오프라인, 그렇죠? 실시간 쌍방향, 웹상에서 하는 걸 온라인 부분에서 부릅니다. 이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건 도교육청이 일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전남은 도서 지역이 많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도서 지역 아이들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의장이 옆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 애들이 공학 일반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정보 선생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옆에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 전공 교수님도 계시고 연구원도 계시고 충분히 그분을 강사로 모시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전라남도 다 하고 있는 것을 소개시켜 드릴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예전처럼 수동적이면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럼 능동적으로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와 교사가 바뀌어야 학생들이 바뀔 거거든요. 물론 부모님들도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학교와 교사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자, 보시면 아까 강사님께서 전시관 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오면 25학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전면도 있고요.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애가 28년. 28년도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하고 많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졌는데 기존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기본 계획이 아마 내년 넘어가는 그 24년 초반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쯤 되면 중학생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때 이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다 개발적인 건 다 발표가 될 테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는 이미 모든 학교가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연수나 교육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나 교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업무 담당자들이 연수 엄청 많이 다니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 사회 조직 중에 가장 잘 안 바뀌는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고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절대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모든 학교가 한다는 것은 모든 고등학교 교사가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교육과정은 작년부터 굉장히 확대돼서 실시했었는데요. 순천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들은 벌써 3, 4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굉장히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주로 운영되냐면 그렇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첫 번째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강의를 올려놓고 들어 이게 아니고 그 시간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만나서 수업을 해야지만 인정받는 수업. 그래서 어떤 인강을 듣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전남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열리지만 않으면 다 신청 자격을 갖는 거예요. 일정 인원수에 들면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에는 특목고가 몇 개 있잖아요. 일반고에 왔는데 미대 입시, 최대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있습니다. 예고를 가진 않았고 창의 인성고를 가진 않았지만 창의 예술고를 가진 않았지만 미술이 좋아요. 근데 일반 과시잖아요. 미술 과목이 많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많이 안 열리죠. 미술 선생님 딱 한 명 계시는데 어떻게 많이 열겠어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도교육청에서 이런 특수 목적고의 전문 교사와 전문 인력이 많으니까 좀 도와줘라. 방학 때 개설해 주면 한 5일 모여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업 들으면 충분히 34시간 정도는 들을 수 있다. 34시간 정도 들어야 과목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광양에 있는 창의예술고죠. 네, 창의예술고가 미술 관련 교과를 열었어요. 전남에서 신청이 어마어마했어요. 저희 학교, 제가 작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여러 명 신청했는데 한 명 됐어요. 한 명 됐어요. 아이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필요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이제 올해는 아마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좌도 더 많이 개설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예술고, 체육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꿈키움 캠퍼스라고 굉장히 이제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전라남도 또는 광주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해서 과목을 개설하는 겁니다. 대학교와 개설하면 인근에 있지 않으면 가서 수업 듣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방학 때 모여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말마다 모여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설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현재 개설이 된 과목들이고요. 2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2학기 겨울방학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거 수요조사 신청하는 공문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학기 거. 그렇죠? 학생들이 벌써 관심 갖고 옵니다. 전남대에 가서 기숙사 살면서 들어야 돼. 그 정도 오히려 투자할 수 있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수동적인 아이들은 이거 찾아볼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관심 있으면 찾아보고 가서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내성적이고 관심이 없고 말도 안 해.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이 제도가 2025년 이전에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남의 특수성 때문에 격차 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인사 말씀 때도 말씀하셨지만 순천처럼 이렇게 선도지구를 만들어서 다양한 시스템 개발하고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서지역 학생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서지역 학생들이 1순위예요. 순천시 학생들이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중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학생들이 많으면 시청 학생들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여기 소개해 주셨던 이 담당 장학사님께서 그러면 순천끼리 하지 뭐 하고 만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선도지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순천은 생태도시잖아요. 그래서 생태도시에 맞게끔 관련 과목을 좀 만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순천에 있는 학생들은 그 과목을 이수했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나중에 보면 아 생태도시에서 이 과목을 이수했구나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2학기 때 시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로 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 환경 개선 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시고 계시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선도지구죠. 순천은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다양한 사업들 또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 가지면 아마 앞으로 2, 3년 후에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겠죠. 관심 갖고 보시면 아마 충분히 기회를 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순천 지역의 일반고 중에 3개 정도의 학교는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수업이 늘어나면 홈베이스는 반드시 있어요. 사물함이 교실에 있으면 안 되죠. 밖에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학년, 내가 3학년 일반이지만 3학년 일반에서 듣는 수업이 몇 시간 안 돼. 계속 옮겨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교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교실들이 다 옛날처럼 이렇게 칠판하고 책상만 있으면 되는 교실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토론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양한 성격을 가진 교실, 그 다음에 다양한 목적을 가진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학생이 공강 시간이 생기면 어디 가서 있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소도 좀 만들어라. 이런 거죠. 그런 사업을 학교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전라남도 교육청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자리에 일하는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요.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넘어왔습니다. 학교가 누구에게 맞추는 거죠? 나는 누구일까요? 학생이죠. 선생님 아니죠. 학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이제 학생. 두 번째. 그럼 나한테, 즉 학생에게 무엇을 맞춰야 될까? 그건 누가 할 일이냐면 학교와 교사가 할 일이잖아요. 학교와 교사가 학생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하는 게 먼저여서 그 노력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아까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민해보고 오면 좋다는 거죠. 제발 좀. 아무 생각 없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이들이 마지막 최종 선택까지도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고민하셔야 돼요. 누가? 학생이 고민하게 해야 된다. 학생. 내가 정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이 고민을 하면 필요한 걸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해야죠. 그래서 이 포교학점제에서 학생은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학생의 역할은 학교에 요구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래야 학교가 그 수요자의
그 요구를 반영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선택했으면 학생은 노력해야 돼요. 최소한의 기준에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나은 도전을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저도 아이들한테 강조하거든요. 근데 제가 교무실에 앉아 있으면 학교에 가끔 전화 와요. 전화 오면 부모님들이죠.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이 몇 학년 다니는데 이런 거 원한다.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교가 해줘야겠죠. 당연한 일이면 해줘야 되는데 학부모가 말씀하시면 딱히 그렇게 안 땡겨요. 근데 학생이 찾아와서 말하면 선생님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학생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 교장 교감생부터 태도가 달라져. 학생이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은 걔네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고민을 안 했는데 무슨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고민을 해야 요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고민 한 번쯤은 하고 와야 된다. 들으라는 수업 계속 듣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되게 어려워. 그리고 엄마가 시킨 대로, 아빠가 시킨 대로. 그러면 나중에 누구 탓하죠? 부모님 탓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이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갖고 요구하고 선택하는, 그럴 수 있을 때 고교학점제 하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그런 학생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반성해요.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있는지 별로 안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고 부모님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 같은 교사나 그다음에 도교육청이 노력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또 부모님들 자녀분들은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자 뒤에 진로 검사나 아니면 대입 정보, 교과목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한 사이트나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